이름을 모두 붙여야 된대. 이것도 엄마가 넣는다?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딸의 입학 준비로 바쁜 이분. 두 번째 귀하신 몸 윤눈비 님입니다. 끝에다 붙이는 깎을 때. 우선 이 팔꿈치 쪽이고요.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눈비님은 테니스를 안 치는데도 테니스 엘보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외래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테니스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요즘에 사무직에서 그냥 사무일만 하시는데도 외상가염이 발생해서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활발하게 많이 쓰는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주 격렬하게 팔을 쓰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근육을 과사용해서 생기는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꿈치가 아프면 사소한 일상도 흔들리는데요. 사장님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애기 점심이요. 애기 우리 딸 볶음밥 해주려고요. 그런데 칼질 할 때 좀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좀 딱딱한 거 쓸 때는 좀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이쪽에서 통증이 좀 있어요. 썰고 볶고 휘젓고 간단해 보이지만 볶음밥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나 팔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 접었던 팔을 뻗을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팔을 올려서 뭔가를 할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팔도 잘 안 펴지고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1번 받았어요. 우선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팔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터라 통증이라도 줄여보려고 보호대도 종류별로 써봤다죠. 이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건 뭐죠? 팔 찜질, 온열 찜질 하는 거요. 아이고, 온갖 걸 다 해보셨네요. 아파도 주부의 팔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젠 청소 타임인데요. 며칠을 제가 안 해봤어요. 정말 이제 빨리 낳고 싶은 마음에 며칠 안 해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계속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아이도 안 키울 수 없고 또 일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라고요? 바쁘신 몸이네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죠? 아, 그거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이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장비들이 특이한데요. 저희는 통역 장비 임대하고요. 그리고 회의용 마이크,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장비나 음향 장비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관리를 요하는 장비다 보니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갑니다. 행사가 근데 이제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군데 있을 때는 네, 한 2,000개씩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감고 또 닫고 손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는군요. 눈비님은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셨다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1년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 때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래서 팔꿈치 찜질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개 사서 주기도 하고 냉찜질도 해보고 온찜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 다양한 시도는 해봤어요. 네. 근데 딱히 이게 다시 또 반복되니까 통증이 그런 상황입니다. 눈비님의 팔꿈치 어떤 상태일까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좀 아파요. 여기 좀 네, 아프세요? 네, 네. 예. 두 번째로 여기는? 여기는? 네, 좀 많이 아파요. 여기는 유지해 보세요. 정해. 이럴 땐 어떠세요?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네, 네, 예, 네. 오케이. 이럴 땐 어떠세요? 아파요. 눈비님, 네, 네. 누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몇 군데만 눌러봐도 외상과염인지 알 수 있는 자가 검지법이 있다고요? 이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앞쪽 부분을 이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외상과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이제 수축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석회도 이렇게 좀 관찰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하얗게 뭔가 보이네요. 그 힘줄이 상한 이후에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석회 침착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석회가 침착하게 되면은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비님은 외상과염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요. 지금과 같이 생활하시게 되면 이거는 낫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 그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시다면 아침에 좀 따뜻한 물에 이 팔꿈치를 한 10분, 20분 정도 담궈가지고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아무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한 단계 좀 개선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근육이 붙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손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바른 스트레칭법.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아직 스트레칭을 할 단계까지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염증 관리부터 철저히 치료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라핀을 집에 사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네, 파라핀이나 아니면은 뭐 따뜻한 물도 좋고요.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그런 온열 치료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이라고 그러죠. 겉에 이제 따뜻한 거를 그냥 붙이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온열 치료의 효과가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온열 찜질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결국에 문제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문제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팔꿈치가 아프니까 팔꿈치에다가 무슨 밴드를 대고 여기 근육에다가 밴드를 대고 테이프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목에 아대를 하거나 손목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보조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보호대도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에 차야 하는 거군요.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특급 솔루션. 김지영 교수님과 송영민 운동 전문가님이 만났습니다. 통증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이후에 이제 근력을 해야지 너무 이게 좀 의욕이 앞서서 성급하게 하게 되면은 단계를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의 치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휴식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덜 사용하고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온찜질을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통증이 한 단계 개선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근육의 신축성을 기르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치료와 운동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적절한 운동 방법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세 분 다 사연은 다르지만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휴식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잠깐 휴식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잠깐 휴식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행동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오히려. 네, 하는 거예요. 네. 잠깐 휴식.
반복적인 작업이나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세 분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네요. 자, 이제 근육을 한번 느껴볼 텐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목을 구부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팔꿈치 안쪽 끝부분을 만져보세요. 그럼 근육이 볼록볼록하죠? 자, 이 부위를 먼저 여기 테니스공 위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 이제 비벼주시면 돼요. 세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시고 가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세요. 먼저 팔꿈치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요. 일종의 마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 바깥쪽 만져보시고요. 네. 이렇게 대신 다음에 주먹 쥐시고 손목을 뒤로 꺾어보면 팔꿈치 바깥쪽에서 손목 향하는 5cm 정도의 볼록볼록한 근육들이 나와요. 자, 이 부위를 받쳐야 되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약간 아래를 향하게 해서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팔꿈치 위쪽 아풍점 느껴지는 데를 이렇게 비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 손상 입은 팔꿈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 눈비님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어우, 아파요. 아프시죠? 네. 예. 어떠세요? 팔에 힘을 안 주고 손바닥을 펴고 하는 거예요? 네, 손에 힘을 빼세요. 손목을 중립 자세로 놓으세요. 세 분 다 열심히 따라 하시네요. 이건 이제 일어서서 손을 짚고 해야 되거든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이렇게 펴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꺾으세요. 꺾어서 팔꿈치 펴고 천천히 손목을 꺾어서 내려놓으면 끝. 그 상태에서 어깨 내려주고 자세 취하면 됩니다. 자, 시작. 2단계는 근육이 잘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먼저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근육 스트레칭이에요. 손목 뒤로 꺾는 근육. 이번에는 손등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목을 살짝 꺾은 다음에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살짝 돌려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 각자의 통증을 느끼며 가능한 만큼만 따라합니다. 어떠세요? 아프세요? 약간 아픈데 그래도 아까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아픈 것 같아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팔꿈치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픈 게 아니라 잘 안 돼. 잘 안 되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15초씩 3회를 역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스트레칭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떼고 나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15초를 기다리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팔꿈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하고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팔꿈치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일을 멈추지 않고서도 팔꿈치가 잘 버틸 수 있게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팔꿈치 근육은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무조건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자,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했으면 이게 골프 엘보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테니스 엘보에 좋은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용해 보세요. 자, 손바닥을 아래로 놓고 자, 내려놨다가 위로 젖히는 거 하나. 그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만져보세요. 팔꿈치 바깥에서 손목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힘이 빡 들어갔죠. 네. 이때도 각자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눈비님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들면은 이 덤벨 내려놓고 모양만 취하시면 됩니다. 근력을 강화할 때도 순차적으로 단계를 높이는데요. 가벼운 덤벨로 팔의 근력을 키워준 다음 팔꿈치와 이어지는 어깨 근육까지 강화해줍니다.
이 4단계 운동을 2주간 각자의 통증과 근육 상태에 맞게 실시합니다. 이제 근육의 어떤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인지,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충분한 그런 근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귀하신 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통증이 제일 심했던 눈비님인데요. 좀 어떠세요? 스트레칭 할 때 처음 할 때는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픈 게 많이 덜해졌어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라는 자세도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잘 되는 편이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완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좀 지루해요.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서 못할 것 같아서 TV를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 지루하죠. 그래도 가끔은 딸 다음이하고도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눈비님이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파라핀 찜질입니다. 그 교수님이 온찜질이 좋다고 하셔서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온찜질과 냉찜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교수님? 상식적으로 냉찜질은 손상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급성 손상이 생겼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냉찜질이고, 그 이외에는 다 온찜질이 좋습니다. 팔꿈치 통증에는 온찜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작할 때 덜 아프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뜨끈뜨끈하지? 따뜻해. 따뜻해. 그 시각, 송영민 선생님이시네요. 발꿈치에 좋지 않은 생활 속 잘못된 자세들을 짚어주기 위해 직접 중간 점검을 나오셨답니다. 아, 네. 어떻게 운동 잘 하고 계셨어요? 네. 매일 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 검사하려고 왔습니다. 긴장되네요. 일에 바쁘셔갖고 네. 칼질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힘이 어느 정도 실리는지. 네. 일단 팔꿈치를 많이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손목을 많이 꺾어야 돼요. 아무래도 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팔꿈치를 들죠. 네. 그러고 보니 칼질하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죠? 팔꿈치 근육에 힘을 줘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비님께 필요한 건 키를 높여주는 겁니다. 눈비님에게는 싱크대가 좀 높았네요. 자, 그래서 스텝박스를 놨는데요. 어떨까요? 실어보세요. 네, 훨씬 편해졌어요. 훨씬 낫죠? 네. 팔꿈치도 몸통에 잘 붙어 있고 어깨도 내려와 있고 손목이 꺾이는 각도도 줄어들었죠. 네. 오, 전보다 팔꿈치가 훨씬 안정됐네요. 없었을 때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무리가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하니까 높이를 맞춰서 하니까 좀 더 힘이 덜 들어가요. 네.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에 참 중요하군요. 이게 칼질하는 것 말고도 네. 조리할 때 네. 조리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네. 원칙은 하나예요.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야 된다. 조금만이라도 높아진다면 네. 네, 훨씬 낫죠. 네, 훨씬 편해졌어요. 네.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 팔꿈치 변화가 보이시죠? 칼질할 때 어깨를 올리고 팔꿈치를 들고 한다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라는 거를 알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들고 오는 영민쌤. 청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눈비님이 이걸로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청소도 눈비님에겐 고역이었는데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청소기를 미는 것이
바깥쪽 팔꿈치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게 뭔가요? 이제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얘가 손가락을 대신할 겁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네요. 팔에 힘을 덜 줘도 되죠. 네.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무거워서 힘들다고 생각했지. 요 버튼을 눌러서 전원 장치 이렇게 누르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안 써도 통증에 도움이 되는군요. 여기서도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팔꿈치는 몸에 붙인다. 진다. 평소에 하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팔꿈치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주방에서 그 패턴 나왔고요.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이 계속 남아있다가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힘이 실리는구나. 몸에서 기억한 거예요. 잘못 기억한 거죠. 앞뒤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옆으로 들어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팔꿈치 근육이 일을 많이 하니까. 악력을 쓰지 않으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니 청소하는 자세도 훨씬 편안해 보이죠?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팔꿈치 통증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2주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까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그때는 좀 많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네. 나아진 것 같아요. 힘 빼시고 이럴 땐 어떨까요? 눈미님, 2주 전에는 건들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셨죠. 이럴 땐 어떠세요? 아파요. 이럴 때도 네네. 아프세요? 약간 아프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참을 정도. 그 2주 전에는 이럴 때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요. 네. 그죠? 2주 전에는 이 바깥쪽에 잘 보시면 이렇게 석회가 조금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오, 그러게요. 흰색이 조금 옅어졌어요. 2주 만에 그래도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치료의 처음 그런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원래 치료가 되는데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병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니까 희망적이네요. 네.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을 때 차도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